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 좋습니다. 오늘 어떤 철학적 주제가 궁금하신가요? 유사일의 최초의 철학자가 탈레스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탈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서양 철학의 시초로 불리죠.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는 의미는 물이 변해서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지? 네, 탈레스는 물이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라고 봤어요. 모든 것이 물에서 비롯되고 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당시로선 혁신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물로 이루어졌다. 물에서 나왔다. 돌도 물에서 나오고, 산도 물에서 나오고, 사람도 분해하면 물이라는 거잖아. 그지? 네, 탈레스는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물을 근원으로 삼았어요. 현대 과학과는 다르지만 당시엔 그런 시도가 철학의 출발점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철학 이전에는 모든 자연 현상이나 존재를 신과 신화에서 그 근원을 찾았잖아. 맞아요. 탈레스 이전에는 주로 신화와 신들로 자연 현상을 설명했어요. 탈레스는 신화를 벗어나 이성적인 사고로 만물의 근원을 찾으려 한 점에서 철학의 시초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면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이 물, 즉 모든 것이 물에서 나왔고 또 물로 돌아간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그 이 철학 이전에 신화나 신의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신화나 신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의 근원을 신적인 존재나 초자연적 힘으로 설명했겠죠. 탈레스는 이런 신화적 설명에서 벗어나 자연현상에 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시도한 것이고, 이 점이 철학의 시작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한번. 그 신화나 신의 관점에서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다라고 한번 신이나 신화적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보라고.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만물의 근원을 우라노스와 가이아 같은 신들로 봤어요. 우라노스는 하늘을, 가이아는 대지를 상징하며 이들로부터 신과 인간, 자연이 생겨났다고 설명하죠. 이런 식으로 신화는 신들을 통해 만물의 기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철학이 생겨나기 전에는 만물을 신이 만들었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철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신이나 신화적인 이야기를 통해 자연 현상이나 존재의 근원을 설명했죠. 반면에 탈레스를 비롯한 초기 철학자들은 신화적 설명 대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시도하면서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면은 탈레스 이전 시대와 탈레스 시대, 철학이 생겨난 거의 근본적인 차이는, 신이나 신화에서 벗어나서, 그거를,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고, 그런 사고를 시작했다는 것인가? 네, 정확합니다. 탈레스와 같은 초기 철학자들은 신화적 설명에서 벗어나 자연 현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가설을 세우고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철학의 핵심적인 변화였죠. 이를 통해 자연 현상에 대한 방법이나 방식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시도하게 된 겁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사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사고한다는 것은 감정이나 신념이 아닌 논리와 증거에 기반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말해요. 즉, 관찰과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고하는 방식이죠. 이를 통해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신이나 신화의 관점에서 자연 현상을 설명을 해도 마찬가지 아닌가? 관찰을 신화나 하고, 신의 말해봐. 신화나 신의 관점은 주로 초자연적 존재나 사건에 의존해 자연현상을 설명해요.
반면 이성적 사고는 관찰, 경험,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죠. 이 차이가 철학과 신화의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탈레스는 이 세상 만물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물리 변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사고했던 거야? 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신이 아닌 물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물에서 비롯된다는 그의 주장은 세상을 신화적 설명 대신 물리적 변화로 이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죠. 이게 철학적 사고의 시작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게 지금의 과학으로 보면 엉터리지만 일단은 그거를 시도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구나. 네, 정확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칼레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지만 중요한 건 신화에서 벗어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시도했다는 점이에요. 이런 시도가 철학과 과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라는 거에 반대한 철학자는 언제쯤 등장하나? 할레스 이후에 여러 철학자들이 다른 근원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를,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을 근원으로 봤죠.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통해 철학이 점차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공기나 불이 근원이다라고 한 사람들은 탈레스 이후로 몇 년 후에 그런 반증이 나온 거야? 탈레스 이후 같은 시대에 활동한 아낙시메네스나 헤라클레이토스가 각각 공기와 불을 근원으로 제시했어요. 탈레스가 기원전 6세기경 인물이고 물론 그 사이에 아낙시메네스와 헤라클레이토스도 비슷한 시기 활동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약간 논쟁을 했구나. 불이다, 물이다, 공기다. 약간 논쟁적이었구나. 그지? 같은 시대에. 네, 맞습니다. 같은 시대의 다양한 철학자들이 각자의 근원설을 주장하면서 논쟁이 있었죠. 이런 논쟁을 통해 철학이 발전하고 후대에 더 체계적인 사상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왜 물이라고 했으며 공기나 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주장의 근거는 뭐야? 할레스는 물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고 여러 상태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물의 근원으로 봤어요. 반면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응축과 팽창으로 다른 물질이 된다고 생각했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와 운동의 상징으로 불을 선택했고요. 각각의 자연현상을 관찰한 결과에 기반한 주장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물질이 그 철학자들에 의하면 물에서 나왔다, 불에서 나왔다, 공기의 응축과 팽창에 의해서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사고를 했던 거네. 네, 그렇습니다. 각 철학자들은 자신이 생각한 근원 요소가 모든 물질의 출발점이라고 봤어요. 그 요소가 변형되고 결합해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사고였죠. 이런 다양한 시도가 철학과 과학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 입장에서 보면 E는 mc 스퀘어라는 공식처럼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돼 있잖아. 그지? 네, 현대 과학에서는 아인슈타인의 EMC 쿼드라트 공식처럼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다고 봅니다. 즉, 모든 물질은 에너지의 한 형태로 다양한 상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대 철학자들의 근원설과는 다른 관점이지만 그들의 시도가 현대 과학의 기초를 놓은 셈입니다. 그러면 탈레스나 그 다른 자연 철학자들 주장은 결과적으로는 지금과 좀 많이 다르고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모든 물질의 근원은 에너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네, 현재 과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물질이 에너지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탈레스나 다른 자연 철학자들의 주장은 현대 과학과는 다르지만 그들의 사유 방식이 과학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모든 물질이 에너지로 환원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에너지가 뭉쳐서
물질이 만들어졌을 거잖아. 네, 맞습니다. 에너지가 모여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은 다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게 현대 물리학의 관점이에요. 이를 통해 우주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물질이 있고 비물질이 있지만, 어느 것이나 그것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또 에너지로 치환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든 보이지 않는 비물질이든 모두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고 상호 전환될 수 있다는 게 현대 물리학의 관점이에요. 이로써 우주와 만물을 이해하는데 큰 틀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탈레스나 만물의 근원에 답을 내려보자면, 현재까지 밝혀진 물리학의 기초에서 얘기한다면 만물의 근원은 에너지야. 이렇게 탈레스한테 가르침을 줄 수 있겠네. 그지? 네, 현대 물리학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탈레스의 시도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지만 현대 관점에서 보면 만물의 근원은 에너지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면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